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목을 보고 놀라셨나요? 60대 이후 반드시 끊어야 할 습관들이라니 뭔가 겁나는 소리처럼 들리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여러분을 비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이건 해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0살은 청춘의 노년이고 50살은 노년의 청춘이다. 그렇다면 60대는 뭘까요? 제가 보기엔 60대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 시기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후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쓸데없는 걱정도 줄어들고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되니까요. 하지만 여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젊을 때 만들어진 습관들이 우리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죠. 마치 낡은 옷장에 매달린 옛날 옷들처럼 더 이상 우리에게 맞지도 않는데 버리지 못하고 있는 습관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옷장을 함께 열어볼 겁니다. 그리고 하나씩 천천히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해 볼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1.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습관. 김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5세의 김 씨는 평생을 착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착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으로 살았죠. 동창회 약속이 있는 날에도 며느리가 부탁하면 손자를 봐줬습니다. 피곤해 죽겠는데도 이웃집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동호회에서 어디서든 영수 씨가 하면 되지라는 소리를 들으면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과로로 쓰러진 거죠. 병상에 누워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작 나 자신은 기쁘게 하지 못했구나. 랠프 왈도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중 속에서도 홀로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진정한 성인이다. 오프라 윈프리도 이렇게 말했죠.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예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워렌 버핏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정말로 성공한 사람의 차이는 정말로 성공한 사람은 거의 모든 것에 노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60대가 되면 이제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을요. 아니오라고 말하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자신을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2. 과거의 서운함을 붙잡고 있는 습관. 박미숙 씨는 30년 전 일을 기억합니다. 친구가 약속을 어긴 일, 동료가 무시한 듯한 말투, 형제가 부모님 유산을 나눌 때 불공평했다고 느낀 순간들. 이 모든 게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그녀는 그 기억들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분노를 간직했죠. 나는 잊지 않아. 그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라는 문장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가장 많이 해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박 씨 자신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붙잡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화상을 입는 건 당신이다. 넬슨 만델라는 27년간의 감옥 생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독을 마시고 적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그리고 루이스 B. 스미즈는 이렇게 썼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넓히는 것이다. 60대가 되면 이제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말이죠.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선물입니다. 3. 자식들의 인생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습관. 이정호 씨는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의 학교 선택, 직업 선택, 결혼 상대까지 모두 관여했죠. 내가 인생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옳은 길을 알려주는 거야. 하지만 아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들도 아버지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했고 아버지는 아들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요.
살릴 지불하는 그의 시 자녀에 대하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녀는 당신의 소유가 아니다. 그들은 생명이 스스로를 갈망하는 아들딸이다. 공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먼 곳을 내다보게 하라. 그리고 에이브러햄 링컨은 이런 말을 남겼죠. 나무를 구부리는 것은 어릴 때이지만 자라게 하는 것은 스스로의 힘이다. 60대가 되면 이제 손을 놓을 때입니다. 조언은 요청받았을 때만 하세요. 자식들이 실수할 권리, 넘어질 권리, 그리고 스스로 일어날 권리를 존중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4. 나는 이미 늙었어 라고 생각하는 습관. 최순자 씨는 61세 생일날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나는 늙었어. 그날부터 그녀는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줘도 여행을 가자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나는 너무 늙었어. 하지만 5년 후 같은 동네에 사는 박완서 씨를 만났습니다. 박 씨는 70세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75세에 첫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최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분은 나보다 10살이나 많은데. 미켈란젤로는 87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그는 죽기 며칠 전까지 조각칼을 놓지 않았습니다. 헨리 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었다고 생각하든 젊다고 생각하든 당신이 옳다. 그리고 파블로 피카소는 이런 명언을 남겼죠. 나이 든다는 것은 단순히 몸이 늙는 게 아니라 열정을 잃는 것이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우리를 늙게 만드는 건 주름이나 백발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호기심을 잃는 순간, 그때 우리는 진짜로 늙는 겁니다. 5. 젊었을 때가 좋았지라며 과거에 사는 습관. 강민호 씨의 입버릇은 이거였습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 모든 대화가 과거로 향했습니다. 젊었을 때 얼마나 잘 나갔는지, 옛날이 얼마나 좋았는지, 요즘 세상은 얼마나 엉망인지. 그의 손자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지금은 행복하지 않으세요? 강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야 안젤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을 즐길 수 없다. 랠프 왈도 에머슨도 이렇게 썼죠. 내일은 새로운 날이다. 당신은 새로운 눈으로 그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라오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것은 그 자체로 아름답다면 과거를 버려라. 추억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추억 속에서만 산다면 우리는 오늘이라는 선물을 놓치게 됩니다. 60대의 특권은 과거의 지혜를 가지고 현재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갇혀 사는 게 아니라요. 6. 변화를 두려워하는 습관. 윤경애 씨는 30년 동안 같은 동네, 같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고 집은 너무 컸지만 이사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평생 살던 곳인데, 여기가 편한데. 하지만 계단이 힘들어지고 관리가 버거워지고 외로움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시니어 주택을 방문했습니다.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이 함께 살며 서로 돕고 즐기는 모습을 보았죠. 용기를 내어 이사한 지 1년 후 윤 씨는 말했습니다. 왜 진작하지 않았을까?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유지하려면 계속 움직여야 한다. 찰스 다윈도 이렇게 썼습니다. 살아남는 종은 가장 강한 종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다. 그리고 헤라클레이토스는 2500년 전에 이미 말했죠.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한다는 사실뿐이다. 변화는 무섭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불행한 상황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60대는 변화를 시도하기에 완벽한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잃을 게 별로 없고 얻을 게 많으니까요. 7. 조금만 먹으면 되라며 건강을 소홀히 하는 습관. 정철수 씨는 평생 담배를 피웠습니다. 나는 건강해. 별 문제 없어. 술도 즐겼고 운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뭘 그렇게 관리해. 편하게 살다 가는 거지. 70세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금연하고 운동을 시작하고 식습관을 바꿨습니다. 5년 후 그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60대에 시작한 건강관리가 당신을 살렸어요.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걷는 것은 인간에게 최고의 약이다. 토마스 제퍼슨도 이렇게 썼죠. 건강한 몸은 영혼의 객실이고 병든 몸은 영혼의 감옥이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이미 고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무언가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웰빙과 활력의 상태다. 60대라고 늦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80대, 90대를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60대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도 당신의 말을 듣습니다. 8. 이제 외모는 중요하지 않아라며 자신을 돌보지 않는 습관. 한옥희 씨는 60세가 되자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늙었는데 뭐. 꾸며서 뭐해. 옷도 아무거나 입고 머리도 대충 빗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예뻐지고 싶지 않으세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예뻐지고 싶지 않냐고. 사실 그렇긴 하지.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잘 맞는 옷을 샀고 헤어숍에 갔고 피부를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게 즐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음도 밝아졌습니다. 코코 샤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은 당신에게 얼굴을 주지만 웃음은 당신이 만드는 것이다. 오드리 헵번도 이렇게 말했죠. 나이가 들수록 아름다워지는 비결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피아 로렌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아름다움의 비밀은 당신이 누구인지 받아들이는 데 있다. 자신을 가꾸는 건 허영이 아닙니다. 그건 자존감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표현입니다. 60대는 자신을 위해 꾸미는 나이입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9. 자식들에게 다 남겨줘야지라며 자신을 위해 쓰지 않는 습관. 김용태 씨는 평생을 모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한 푼 한 푼 아꼈습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줘야지. 나는 괜찮아. 가고 싶은 여행도 참았고 먹고 싶은 것도 참았습니다. 75세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왼쪽 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병상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건강하게 사시는 게 최고의 유산이에요. 돈은 아버지 행복을 위해 쓰세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한 부모였다는 것을. 조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비극은 음악이 끝나버렸는데도 춤을 추지 못한 것이다. 달라이 라마도 이렇게 말했죠. 인간은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희생하고 그 돈으로 건강을 되찾으려 한다. 그리고 짐 론은 이렇게 썼습니다. 시간은 우리보다 더 소중하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인생을 즐겨라. 60대는 수학의 시기입니다. 평생 모은 것을 이제 누릴 때입니다. 합리적인 유산 계획은 필요하지만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가며 모으는 건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10. 이제 배워서 뭐해라며 새로운 도전을 거부하는 습관. 송미란 씨는 63세에 우연히 요가 수업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나는 너무 늙었어. 몸이 안 따라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사가 말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날부터 송 씨는 매일 요가를 했습니다. 1년 후 몸이 놀랍게 변했습니다. 허리 통증이 사라졌고 자세가 좋아졌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65세에 또 다른 도전을 했습니다.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죠. 손주들과 영어로 대화하고 싶어서요. 70세인 지금 그녀는 손주들과 영어로 이야기하고 외국인 친구도 생겼습니다. 모세 할머니 그랜드마 모저스는 76세에 그림을 시작해 101세까지 그렸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피카소도 이렇게 말했죠. 나는 어린아이처럼 그리는데 평생이 걸렸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그리고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20년 전이었다. 그 다음으로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배움의 나이는 없습니다. 60대는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과 지혜를 가지고 천천히 깊이 배울 수 있는 완벽한 나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본 10가지 습관 어떠셨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습관을 끊으세요. 둘, 과거의 서운함을 내려놓으세요. 셋, 자식들의 인생에서 한 발 물러서세요. 넷, 나는 늙었어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다섯, 과거에 사는 걸 멈추세요. 여섯, 변화를 받아들이세요. 일곱,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여덟, 자신을 가꾸는 걸 게을리하지 마세요. 아홉, 자신을 위해 돈을 쓰세요. 열,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겁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의무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아름답고 존경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느라 낭비하지 말라. 60대는 끝이 아닙니다. 60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의무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시작, 남의 기대가 아닌, 내 꿈을 좇는 시작, 해야 하는 것이 아닌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시작입니다.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날이 있다. 당신이 태어난 날,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되는 날. 어쩌면 60대가 바로 그 이유를 알게 되는 날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지금이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오늘 당장 하나를 선택하세요. 10가지 중에서 딱 하나만. 그리고 그것을 바꿔보세요. 작게 시작하세요. 큰 변화는 작은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거절하는 법을 배워보세요. 용서의 편지를 써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건강검진을 예약하세요. 오랫동안 미뤄왔던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같은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공자는 61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62순즉 예순의 귀가 순해진다. 이 말은 60세가 되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60대의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는 나이. 그래서 더 자유로운 나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장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장의 제목은 여러분이 정하는 겁니다. 해방, 자유, 새로운 시작, 진짜 나 무엇이든 좋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세요. 그리고 쓰기 시작하세요. 당신만의 이야기를.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힘차게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 봅시다.